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1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송국근의 혼술에서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시간, 조간 주요 기사를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조간 딱풀 시간에 이 오디오 문제로 이 잡음이 좀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시다는 이 댓글들이 많아서 지금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불편을 끼쳐서 사과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지금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야권의 계력 김종인. 무슨 이야기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로 있다가 당을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며칠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이끌던 당에 대해서 엄청난 독설을 좀 뿜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더 이상 예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미래가 없다. 윤석열은 이 아사리판 같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자, 아사리판은 뜻이 이거죠. 몹시 난잡하고 무질서하고 엉망인 상태입니다. 본인이 얼마 전까지 한 10개월, 11개월 동안 이끈 당을 아사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난잡하고 무질서하고 엉망인 상태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놓은 것이죠. 지금 그 당이 그렇다면은. 그리고 김종인은 이전에 작년 4.15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거기서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준비도 되지 않은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싹 빠져나갔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정당이면 본인이 맞지를 않았어야죠. 그리고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4.15 총선 직전까지 야당이 상당히 우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전에까지 선거 3연패를 했는데 그때 조국 사태가 막 불거진 직후여서 조국의 민낯, 진보 정권의 민낯,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조직적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정권 심판론으로 그때 선거가 흘러가면서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죠.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본인이 이끌던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살포였죠. 코로나 포퓰리즘이었는데 그것을 김종인은 우세하던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던 그 선거를 본인이 끝까지 이끌지 못하고 참패를 했을 뿐 아니라 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부안해동했습니다. 김종인이 이것을 그때는 당시 정부 경제부처조차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돈을 풀면은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있다. 그리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준다. 이런 경고를 막 정부도 했는데 여당이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하니 김종인도 거기 부안해동해서 100조 원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살포에 야당까지 동조를 하니 그러면은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받아도 괜찮은 건가 보다.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영향이 없나 보다. 후세대에 빚을 물려준다는 말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당까지 다 동조를 해버리니 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그게 동조를 해버리니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야당이 참패를 했죠. 그 참패를 했는데 그 선거 직후에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으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본인은 싹 빠져나가고 며칠 있다 또 이 비대위 체제로 가니 이렇게 여러 가지 노회한 이 전략을 구사를 해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10개월, 11개월 동안 맡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책골, 문재인 정부 실패 때문에 선거에 재보선에서 압승을 했죠. 압승을 했는데 이것도 마치 본인 때문에 압승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윤석열이라는 존재의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킹메이커를 자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에게 계속 구애를 보내는 상황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의 힘을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아사리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과 같이 간다. 내가 데리고 킹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내각제 개헌을 해서 윤석열에게 시켰어. 본인이 내각제 개헌되면은
총리가 되겠다, 내각 수반이 되겠다, 그런 꿈이 있다, 이런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계속 국민의힘을 때렸죠. 김종인이 본인이 며칠 전까지 사실상의 당대표로 있던 국민의힘을 막 때리면서 형편없는 정당이야, 아사리판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신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뭐 총괄선대위원장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제 임기 다 됐는데, 만약에 당대표 하려면 나가서 경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우니, 또 그렇다고 추대도 시켜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소식이 이제 오후에 들어온 겁니다. 김종인과 관련해서. 김종인이 모레 16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금태섭 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 금태섭이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당 창당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진중권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갈 것 같아. 저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가겠느냐. 금태섭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윤석열이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 새로운 정당은 3지대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윤석열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 현재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는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뭐 밖에서 꿈틀거리는 대권주자 어쩌고 이야기하다가 오직 윤석열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두 당에는 없다. 대통령감이 없다.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은 또 5월쯤 되면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전에는 별의 순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별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쯤 되면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 본인들과 같이 하면, 김종인이 같이 가서 내가 한번 면접을 보고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줄 수는 있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면접을 보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5월쯤에 별이 보인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도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중도 정당이 아닌, 본인이 만들겠다는 당이 그 양당을 대체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김종인과 금태섭이 같이 하는 구도 좀 상상이 되십니까? 금태섭은 원래 안철수 쪽에 있다가 민주당 갔다가 다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고 지금 국회의원 아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금태섭이 진중권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종인과 진중권이 한 배에 탄다?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이죠. 자, 그런 것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5선 비례대표만 5선 5번을 했죠. 5번을 하면서 보수와 진보, 보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번 줄타기 하는 듯이 하면서 그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진보 보수는 문닫으려고 아예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정당이 결국은 윤석열 맞이용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윤석열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런 시도가 정말 현실화될 경우에 이 문재인 정권, 진보 좌파 정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야권 분열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뭐 이재명과 친문 쪽에 여권 분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는 야권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김종인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이 윤석열을 내세워서 또 뭔가를 도모를 하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욕심을 실현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도가 상당히 위험하고, 오히려 지금 진보 좌파 쪽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고,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 오래가고 민주당 정권이 뭐 계속 장기 집권하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종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김종인이 신당을 만든다, 금태섭과. 일단 거기에 윤석열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지금 김종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노회한 정치인이고 또 과거에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전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자, 그런 국회의원, 그런 이미지의 김종인, 진보보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의 김종인과 윤석열이 같이 했을 때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세력을 그대로 지지할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정치판에 정략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는 김종인과 같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쪽도 그것을 잘 알겠죠. 윤석열도 잘 알겠죠. 그래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들어가지 않으면 김종인, 금태섭이 정당 만들어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정당이 됩니다. 그들만의 뭐 리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윤석열이 노회한 김종인에게 넘어가서 그쪽에 합류를 하면은 자, 야권은 그대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대망론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장기 집권 쪽으로 쭉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죠. 가령 윤석열이 이 김종인 신당에 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일부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일부는 그렇게 윤석열을 쫓아서 갈지도 모르지만 뭐 차기 대권 주자,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비롯해서 대권 주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남겠죠. 그러면은 야권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러면 다시 차기 대권 경쟁이 일어날 거고 윤석열이 만약에 가면은 그쪽이 또 윤석열을 중심으로 뭐 대권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되면은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자기 대선을 치르면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선 국면에서 그 경우에 야권 분열이 되고 진보 좌파의 어부질이 승리를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뭐 합당을 놓고 기세싸움을 하고 있죠. 이거를 기세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같이 전당대회를 해서 통합전당대회를 해서 윤석열에게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윤석열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이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정치권 사람들과 만날 것 아니냐.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 당내 개혁이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 아닌가. 재보선 끝나고 그렇죠. 여야 모두 특히 야권은 질서 재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선택을 하기 쉽도록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 범야권의 질서 재편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양쪽이 분열되고 하면은 윤석열도 상당히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하는 과정이 순탄롭지 않고 여러 가지 막 장애물이 막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지금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범야권에서는 1단계에서 야당 통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쪽과 국민의당이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김종인, 금태섭은 빼야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이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 작업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왜 이렇게 필요해졌냐면은 이미 서점가에 윤석열 관련 책들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윤석열은 각계 전문가를 만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이 제대로 안 깔려서 전개 인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틈새를 노회한 책략가 김종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본인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도가 결코 이 보수 야당이나 또 우파 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훈수였습니다.